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역전입니다. 오르비텍이 오늘도 7% 정도 하락하면서 상승세가 꺾이고 이제 밀려 내려오는 거 아니야? 걱정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오늘 오르비텍이 밀리니까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며, 물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대응할지 발만 동동 구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영상, 저의 영상 만난 거 다행입니다.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오르비텍에서 해결책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오르비텍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16,000원대를 고가를 만들고 17,000원을 넘기지 못하는 상태에서 윗꼬리를 만들 거다. 이거 우리 시나리오 상으로 갖고 있었던 내용이죠. 바로 이틀 전의 내용인데, 자, 2,000명이 봐주셨는데 16,960원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언제까지? 4월 3일까지 말씀드렸죠. 이게 16,410원을 고가를 찍던 그날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제가 타점도 단기적으로 잡아드렸던 부분이고, 여기서 우리가 오르비텍을 계속 가져가도 될지, 혹은 빠지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매수를 해야 될지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최우선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경고 세력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요즘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아직도 많더라고요. 저는 신경 안 쓴다,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거 왜 신경을 안 쓰냐?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고, 그리고 팩트체크와 깜짝 추천 종목 제가 어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사실 빼먹고 넘어가서 자막으로만 처리해 드렸어요. 이거 간단하게 좀 설명드려보고, 그리고 세력의 평균 매집 단가를 정하고 그 단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취할지, 이제 전략까지 알아본다면 오르비텍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꽉꽉 또 채워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제 기법까지 한번 시켜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비텍 지금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비텍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1번, 그리고 사고 싶다 2번, 물려있다 3번이라고 남겨주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다음번에 또 집중적으로 풀어드릴 생각이니까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실적이라든지 하동이라 보는 가격들은 어제 제가 강의를 좀 했었고, 오늘 한번 이야기 드리면, 자, 투자 경고 세력들 우리 먼저 이야기를 해야겠죠. 정지가 먹을 수 있어요. 왜? 오르비텍이 지금 경고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틀간 40% 상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겠다. 이틀 동안 밀려왔고 내일 양봉이 급하게 올라와 가지고 상한가까지 가는 양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나온다 하더라도 이 부분의 규정에 대해서는 의도가 없다 라고 일단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 15일 동안 100% 규정인데, 지금 경고인 상황에서 이 판단일 4월 3일 날까지 16,960원 이상 올라가지 않아야 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4월 3일에 지금 며칠 남았죠, 여러분들? 달력을 보시면 지금 오늘이 25일 수요일이니까 다음 주 3일 금요일까지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이 남았죠. 이 7일 뭐 날짜까지 다 이렇게 계산을 하냐? 제가 이거 가지고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게 있어가지고 뭐 체크해 드린 겁니다. 7일이 남았다. 그러면 7일 동안 오르비텍은 이 16,41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 가격대를 넘기지 말아야지 해제가 된다. 그렇다면 이 세력이라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서 지켜봐야 될 건데, 먼저 우리가 일반적인 내용을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오르비텍이 지금 경고에 걸린 것처럼 경고에 걸리는 상황이 되면은 이 부분만 쫓아다니면서 매수하고 매도하는 이 기법도 있는, 이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법에 간단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투자 경고에 지정되는 경우만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투자 경고에 지정되는 경우는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높다. 첫 번째로 경고가 지정이 되면 대부분 빠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르비텍은 그 다음날 오히려 올랐다가 지금 이제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통의 저점 형성은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4일에서 5일 정도 하락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리고 투경 해제 판단일의 주가 동향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눌림을 줬다가 4, 5일 정도 눌림을 줬다가 그 다음에 해제 판단일 근처까지는 다시 회복하는 정도의 움직임을 많이 보여요. 그런데 최근 흐름에서는 오르비텍도 그렇지만 성호전자라든지 대한광통신 경고를 달고 있는 상태에서 하락세가 굉장히 좁게 나타납니다. 4, 5일을 조정을 주더라도 크게 나타나지 않는 상태로 움직였다가 반등을 주는 형태가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성호전자라든지 하락이 경고가 먹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5일 가고 나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경고를 먹고 나서 되게 짧게, 사실 빠졌다고 보기도 민망할 정도로 빠졌다가 올라가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광통신도 해제가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상승 부분이 제한될 수는 있겠지만, 자, 이런 형태로 흐름으로 움직인다고 볼 때 오르비텍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그 다음날 바로 급등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일반적이지는 않은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점이 원래 나왔던 일반적인 흐름보다는 살짝 적게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그 다음번에 이제 가격대를 잡아야 될 건데, 오르비텍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라갔다가 이 17,000원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밀터 내려온다. 그렇게 된다면 어느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고 혹은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 중요한 가격대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이제 전략에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자, 여기서 16,960원만 3월 13일 기준으로 9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만 여러분들 메모해 두시면은 오르비텍 정리 끝이다, 가격대로는. 그래서 17,000원을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르비텍 원전이 계속적으로 간다는 가망성으로 보고, 그렇다면 우리는 눌림목을 공략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 여러분들 동의하신다면 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거기다가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것들이 유증 12 세력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폭탄 물량이 있어요. 거기다가 어제 전환 청구권 행사라고 해가지고 나왔던 물량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3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 내용에서는 중요한 내용만 체크하겠습니다. 전환사채 231만 주와 새 주인이 한 301만 주가 3월 31일 날 이제 대금 납부를 하면 들어오게 되는데, 이걸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유상증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500만 주가 이제 주이다, 즉시 매도가 가능한 게 단가가 3,000원이고, 그리고 301만 주 3월 30일 날 주식 수령 시 즉시 매도 가능 10,000원 정도 수준인데, 이거 제가 왜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냐면, 전환사채라고 하는 게 원전주들이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형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큰 종목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소형주들, 그런 종목들에서는 오르비텍 같이 혹은 우리기술도 전환사채 많이 물려있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생각해보면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탈원전의 시장이었죠. 그랬다가 지금 원전이 데이터 센터 때문에 거기다 SMR로 하면은 안전성도 도모할 수 있고 계속 24시간 전기를 뽑아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지구에는 이제 원전밖에 없다라는 걸로 도출이 돼가지고 결정이 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오르비텍뿐만 아니고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새로 탈원전 때문에 새로 원전을 짓고 이런 게 아니고 기존에 지었던 원전이 몇십 년씩 쓰는 거니 거기에 뭐 유지보수를 한다든지 혹은 다른 자회사나 다른 부분에서 나오는 실적 가지고 버텨나가는 형식이었다. 그래서 돈이 다들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채를 빌려 써가지고 했다가 지금 기술력은 좋은데 시장이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시대를 만나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과정에서 이 전환사채 같은 게 물량이 나온다 한들 우리기술 같은 경우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고 원전 쪽에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거기다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보통 이런 유상증자라든지 대규모 오버행 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급락이 떨어지거나 폭락을 해버리는데, 지금 원전주도 이렇게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3,000원, 4,000원에 내가 물량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걸 팔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죠? 그냥 좀 더 높은 가격에 조금씩 분할 매도 하려고 생각을 하지, 그걸 한 방에 굳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거기다가 3월 30일 날 들어오는 9,000원, 10,000원대 단가에 갖고 있는 거는 우리기술이 제가 설명드리기 미래에셋증권이 370억 어치를 18,000원대 들어온 거와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팩트 체크하면서 오르비텍의 기술력은 좋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고, 깜딱 추천 종목은 제가 얘기하다가 말았던 거라서 차트만 한번 보겠습니다. 테아베스틸 지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역전 밴드 구간에서 하루 쪽에 밀렸다가 박스를 그리고 있는 건데, 이 위로 올라오면서 자리를 잡으면 제가 타점 잡아가지고 추천을 드릴 겁니다. 근데 테아베스틸을 왜 말씀을 드리냐, 원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지려면 특수강, 고온을 버티는 그 부분을 담당하는 철이 필요한데, 그거를 세아베스틸 지주가 만든다. 그래서 원래 이제 장비가 이제 먼저 생각이 되고 나서 짓게 되면 이 짓게는 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 타선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관심을 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가격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겠죠. 자, 오르비텍 다시 넘어가서 보면은 최근에 수급 상황 한번 보시면
전쟁 이후에 급등이 나왔었는데 정쟁 이후에 급등을 보니까 개인이 지금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팔고 있고 기관은 별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승을 개인들이 만들었냐? 절대 그럴 수는 없는 이야기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일 때 평균, 매수 평균 단가, 세력의 단가가 있다면은 뭐 검은 머리 외국인도 있겠고 개인으로 들어온 수량도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단가를 잡으려면 어떤 식으로 잡냐? 상승하던 첫 번째 돌파가 나오는 양봉의 저가와 이 구간의 고점을 나눠가지고 중간치를 구하면 얼추 맞는다.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중간값을 구해보면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이 저가 구간에서 올라왔을 때 5,290원이었고 고가가 16,410원이죠. 그럼 16,410원에서 빼기 5,290원을 빼면은 11,120원입니다. 이걸 중간값을 구하니까 나누기 2를 해볼게요. 그럼 5,560원 더하기 아래 가격을 더하면은 이제 중간값이 나오겠죠. 아래 가격이 5,290원이었으니까 5,290원을 더하면 1,850원이다. 그러면 이 가격 이하로 매수를 한다면 지금 들어올린 세력보다 싸게 잡을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얘기해서 이 구간이 유지선하고 지금 맞닿은 구간 근처인데, 그래서 유지선을 지켜내는 그림이라면 우리가 매수 찬스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매수 추천가 같은 경우는 10,000원에서 12,000원 사이 정도, 그래서 이 구간을 말씀을 드린 거고, 파동 목표가는 일단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이 파동에 대해서 상승폭은 일단 다 나온 상태라서 조정 국면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서 저가에서 출발해가지고 올라왔던 주가가 올라와가지고 보니 파동의 목표가를 한번 구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3,000원대 위로 올라오는 거는 슈팅으로 나왔다가 아래쪽에 빠지는 부분에서 우리는 이 구간을 공략할 수 있겠다. 이걸 어떻게 보시냐면 이게 하락으로 떨어지는 하락 N자라고 본다면 반등폭, 그리고 이 세 번째 선을 넘어가면 이 상승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나서 1차, 2차 목표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는데, 워낙에 지금 시장이 끄다 보니까 이 파동을 넘어갔고, 거기다가 이 역전 밴드를 깨는 이 음봉은 전쟁 때문에 리스크로 나온 거라 가지고 원래는 이 자리로 잡는다면 이 고가권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기준을 잡을 때는 가격대로 잡아야 되는 거니까 현재 구간에서 그래서 11,000원대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타점을 한번 잡아보자. 거기서부터 이제 시장을 좀 봐야 되는데, 더불어서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기술과 지금 대우건설이 오늘과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서 그 자리랑 함께 나오면서 타점을 잡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은 제가 또 타점을 잡아 드릴 거고, 이제 매수해서 또 이 구간에서 걸리는지 이 가격대들, 경고 세력들의 가격대를 계속 체크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또 타점을 드릴 거니까 하루 이틀 제가 타점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르비텍을 그래서 구독자분들은 받고 계신데 혹시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리려면 제가 전화번호를 알아야 되니까 저한테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장해가지고 타점 신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니까 확인해 보시고, 자, 여기서 이제 파동의 목표가라고 해가지고 완성이 됐다. 그래서 우리 타점은 이제 이 구간대를 기다려 보면서 하루 이틀에서 타점이 나와가지고 제가 보내드릴 거고, 목표가에서 추가적인 상승 부분은 이 고점을 넘어가는 구간이 돼야 될 건데, 자, 여기서 아까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투경 해제 판단일의 주가 동향, 밀렸다가 투경 해제 판단일이 오게 되면 회복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4월 3일 전에 타점이 나올 수 있고, 그 타점에서는 분할 매수도 가능하며, 앞으로 흐름에서 나왔을 때는 이 원래 공부했던 내용처럼 안 되더라, 만약에 회복하는 모습이 안 나오고 다시 밀리거나 이 저점 구간을 깨는 모습이 나온다면 손절 리스크도 어쨌든 조금은 가져가 가야 되는 거니까 손절이 없는 매매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제가 관리를 계속 영상으로 그리고 문자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르비텍으로 다시 넘어와서 보면은 이제 오르비텍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전세 역전은 이 유지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역전 밴드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지, 여러분들 역전 밴드 매매 기법과 그리고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심합니다. 깼다가 올라가는 이런 패턴에서 개미 털기 수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수법들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까지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 끊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하셔가지고 오늘 처음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 기법까지 한번 가져가신다면 앞으로 영상 더 재미있고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실전에서 제대로 돈 복사를 하기 위해서 매매 기법 한번 배워볼 건데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성전자 올해 대표적으로 매매했던 종목이죠. 이 녹색 선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까지 보유하다가 매도를 하고, 녹색 밴드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 아직 이탈하지 않아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느냐, 녹색 밴드에서 우리는 잘 가던 종목이 밀렸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유지선입니다. 이 유지선을 유지가 되면 세력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할 때 매도를 하는, 아직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수는 홀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실전적으로 봤을 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희홀딩스입니다. 로봇주 엄청나게 세가지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급하게 또 밀어 내려왔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녹색 밴드 구간에서 쌍바닥이 나오고 자리를 잡아주는 구간, 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 매도, 이 구간의 매도, 목표가 구간이 왔기 때문에 매도하는 부분인데, 자, 목표가 부분은 제가 산출을 하거나 혹은 고점에서 이탈하는 세력이 이탈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종목의 선정이 중요할 건데, 이 종목의 선정에서는 제가 박씨처럼 물어다 드릴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좋고 돈이 들어온 종목들, 여기서 끼가 있는 대장주를 선정을 해가지고 녹색 밴드에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현대차 어디서 이제 사가지고 팔아야 될지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시장의 대장주로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디서 이제 사야 될지 눈에 보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매 기법의 전수는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건데,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가지고 검증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큐렉소, 인공관절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2750원, 역전 밴드를 보시면 12,000원대가 왔죠. 보시면 매수를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300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퓨렉소 같은 경우는 이제 2750원하고 22,000, 이 정도 구간대가 2차 목표가로 보고 간다 그랬어요. 영상에서 확인하신 대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 너무 포스코가 안 갔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생 끝이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번에 위에 1차 하한가에서 한 주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2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43,000원대부터 48,000원대까지 나와 있는 부분, 자, 단기적으로 쉬는 부분도 체크 드렸고, 이제 고생 끝이라고 하자마자 고생은 진짜 끝났죠. 물리신 분들도 추가를 해가지고 제가 나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도 지금 보시는 분들은 말할 거 없죠. 49,000원대까지 현재 가격대 이하로 매수다. 59,000원대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번에 제가 이틀 후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물려있는 분들도 추가 한번 해볼 만한 자리고 매수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어떻습니까? 8만원으로 고점을 찍고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얼마나 걸렸어요? 며칠밖에 안 걸렸죠. 근데 60%예요. 여기다 더 기적적인 거, 저는 8만원대까지 보고 있다. 오늘 8만원 딱 찍어주고 밀렸죠. 이게 그냥 나오는 수치들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성 TNC 보시면, 효성 TNC 제가 이거를 포스코 DX 주가 전망에 마지막에 핵심 추천주로 제가 드렸어요. 핵심 추천주로 드렸는데 24만원대 정도 가격대 구간이고, 지금 올라오면서 제가 목표가를 얘기했죠. 44만원대. 왜? 마디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효성 TNC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신뢰가 갈 수 있는 느낌 아닙니까? 효성 TNC도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여러분들 타점 말씀드리고 매수한 거 목표가에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렸어요.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영상 올려드린 거 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력이 매집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표시하는 부분들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세력이 매집을 이제 시작했는데 내가 들어가면 나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밴드로 설정한 매집 타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올라갔을 때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라간다. 지금 종목들 60에서 80%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타점들 우리가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타점들 꼭 받아보셔야겠죠. 구독자분들은 제가 지금 받고 계신데, 영상으로 제가 타점을 말하기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영상 제작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에 지금 사보자,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팔아야 되는 시그널에도 매도해보자고 우리 구독자분들 먼저 드릴 거니까요.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해주시고 타점 받아가 보세요.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자랑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010-4407-6279로 여러분 간단하게 역전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당연히 돈 드는 거 아니고 100% 무료예요. 전세 역전의 이름과 채널도 이제 커질 건데요. 전세 역전을 만난 게 행운이었다 느끼시게 되면 제 영상 도움된다고 주위에 소개도 많이 시켜주시고요.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종목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전세 역전 3번 공부 개미털기에 안 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 건데 우리의 영원한 난제입니다. 지금 주가의 흐름이 하락으로 가는 것이냐 혹은 내가 손절가를 정해놓고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반전해서 올라가 버리는 여기서 털려버리고 나니까 올라가는 경험도 많으실 거예요. 그럼 너무 아쉬워가지고 또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해가지고 다시 빠지는 거를 손절로 또 다시 먹히는 이런 상황들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 휩소라는 거를 잘 판단해야 될 건데 휩소라는 게 뭐냐 이 톱을 이야기합니다. 이 톱을 이야기하는데 톱이라는 거는 이렇게 박스권을 최근에 주가가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주식에서는 이게 올라가는 척 하다가 급하게 빠지면서 하단을 이탈하는 경우 혹은 지지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다가 저점을 깨고 나서 상단을 급하게 돌파하는 경우 이거는 주식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로 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강력한 매수 시그널로 보고 이렇게 빠지는 거는 강력한 매도 시그널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개미 털기를 안 당하려면 이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버텨야 되는지 방법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가격을 손절가로 잡는다라는 이야기 좀 먼저 드립니다.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이런 선 가지고는 대응을 할 수 없다. 왜? 아래쪽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거나 급하게 움직일 때는 장중에도 이 선을 변하게 되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좀 어렵고 단기 이평선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손절을 잡는 이유의 가장 중요한 점은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내 계좌가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지 이동평균선이 지금 상승인데 나는 계좌가 마이너스면 이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기준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개미 털기를 안 당하려면 몇 퍼센트 정도를 우리가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제가 오늘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개미 털기를 판단하는 건 간주한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 아래쪽에 내가 손절가를 정해놓고 보는데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다 보니까 딱 이 정도 깨고 나서 올라오는 거는 아 올라온다 혹은 여기서 더 깨지게 되는 상황이 나오면 대부분 빠지더라. 그래서 이 수치를 구해 가지고 적절하게 시장에 대응하면 되는데 주식에서 봤을 때는 보통 3%에서 5% 정도 수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보통은 일반장이냐 횡보장이냐 대형주냐 이에 따라 가지고 일반적이고 횡보장이고 대형주면 3% 정도 잡으면 되고 약세나 급등장 변동성 장세 그리고 혹은 소형주 같은 경우는 5% 정도로 잡으면 됩니다. 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딱 정해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코스피 지수 같이 이번에 전쟁 때문에 급등하게 나왔다가 저점을 잡아주고 30% 정도 반등이 나오는 다시 밀려 내려왔어요. 저점을 안 깨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다라면 우리가 개미 털기가 안 나왔으니까 당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종목들에 한번 대응해 보면 먼저 삼성전자 먼저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먼저 보면은 최근에 전쟁 때문에 급하게 밀렸다가 또 어떻게 30% 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밀려 내려왔어요. 그러면 보통 이 저가를 기준으로 깨지면 난 손절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아래쪽이 깨고 올라와 버리면은 손절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를 봤을 때 이 퍼센티지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2.8%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 정도의 휩소 가격을 가지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봤을 경우에는 자 최근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쟁 때문에 빠졌다가 반등이 30% 정도 나왔죠. 하락폭에. 그리고 나서 재차 밀리는 구간에서 저점을 손절로 잡으면 이걸 깨게 돼서 손절하게 될 겁니다. 맞죠? 여기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저점이 이탈하는 게 4% 정도 됩니다. 아 그런데 그럼 전세 역전님 왜 대형주 같은 경우는 3%라고 했는데 하이닉스는 4%면 이건 털리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말씀드렸듯이 약세장과 급등장이거나 지금 뉴스 하나에 움직이는 변동성 장세일 경우에는 5% 정도로 잡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반장이거나 횡보장일 때 장이 좀 큰 흐름이 없는 상황이거나 일반적일 때는 3% 잡아도 무난하다. 근데 사실 1, 2% 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5%를 잡고 대응하시면 된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개미털기를 안 당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마이너스 5% 정도가 합리적 기준으로 손절가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손절가를 내가 잡아놓은 상태에서 만약 흔들기가 들어가면 5% 정도는 참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번 영상에서 혹은 문자 매수 타점에서 우리가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해주시고 또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